더원시티, 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드라마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9화까지 다 정주행하셨죠? 진짜 숨도 못 쉬게 몰아치는 전개였고 마지막 장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윤종호가 내가 다 죽였어라며 본인이 범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한샘이 울음을 참으며 절규하잖아요. 형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그 무너지는 모습, 그게 윤종호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줬죠. 하지만 결국 한샘의 바람대로 윤종호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대신 범인을 끝까지 감싸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죽기 전에 딱 두 단어만 남겼습니다. 신동아 그리고 서진. 이게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 남은 퍼즐의 피해자? 혹은 범인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결정적 단서일까요? 윤종호는 끝까지 입을 다문 채 누군가를 지키려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죠.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건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그렇다면 윤종호가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렇게 정의로웠던 형사가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그 아이를 감싸려 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드림랜드, 실종된 아이들, 그리고 보육원, 그리고 한샘이 자주 얘기했던 칼의 친구 기억나시죠? 이제 남은 에피소드가 단 2개인데 지금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칼의 친구가 그저 언급만 된 아무 의미 없는 인물이라고 보기에도 이상하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칼의 친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윤종호가 지키려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칼의 친구였다면 슬슬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혹시 그 아이가 바로 이승주가 아닐까?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샘의 칼의 친구, 윤종호가 경찰이 되면서까지 찾고 싶어 했던 동생, 그리고 황 선생이 세미나에서 언급했던 어둠이 된 아이. 이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인물이라면 어떤가요? 그리고 그 인물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면 당연히 남자일 거라는 편견을 버리면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승주. 다시 되짚어보면 한샘의 칼의 친구가 여자일 수도 있고 윤종호가 찾던 동생 역시 남자 동생이 아니라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황 선생이 말했던 트럭과 함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다는 환자도 사실 남자라고는 한 적 없죠. 그렇다면 이승주가 그 세 인물의 실체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요? 범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럼 이제부터 10화에서 밝혀질 마지막 퍼즐의 진실 함께 풀어보죠. 이승주가 범인이라면 왜 이나에게 퍼즐을 보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승주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심판을 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드림랜드 실종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거나 자신이 심판자임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플레이어인 이나를 통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길 바랬던 거죠. 두 번째, 이승주는 이나가 자신과 비슷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나의 심리를 관찰하고 그녀가 프로파일러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 퍼즐 게임의 마지막 해답은 반드시 이나가 찾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즉, 이나만이 퍼즐의 의미와 범인의 동기, 그리고 피해자들의 죄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세 번째, 이승주는 이나에게 퍼즐을 보내며 동시에 자신의 죄와 상처까지도 이나가 이해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녀는 이나에게 너도 나처럼 이 사회의 어둠을 봐라,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9화에서 퍼즐이 방송국으로 배달되기 전에 그 퍼즐들을 먼저 공개한 건 바로 윤이나 자신이었어요. 왜냐면 윤종호가 죽기 전에 보도국을 불러달라, 방송국이 와야 말하겠다고 외쳤고 이나 역시 사건의 본질이 은폐되는 걸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퍼즐들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퍼즐을 숨기기보단 드러내는 것이 더 큰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나는 직접 방송국에 자신이 모은 퍼즐을 보냈고 이후에 8번째 퍼즐은 범인으로부터 직접 방송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퍼즐이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있던 8번째 피해자가 사망하죠. 그리고 예고편에선 까맣게 탄 9번째 퍼즐이 등장합니다. 10화 예고에서 등장한 검게 그을린 마지막 퍼즐 조각. 이건 범인의 과거와 마지막 심판 방식을 그대로 투영한 결정적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황 선생의 세미나에서 트럭에 아버지를 가둔 뒤 불태워 죽인 아이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죠. 그 아이가 훗날 어른이 되어 심판자가 되었다면 마지막 퍼즐이 불에 탄 이유가 납득되지 않나요? 불은 죄를 씻는 고대의 형벌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 퍼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최종 처형 방식입니다. 즉, 이 검게 그을린 퍼즐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라 범인이 준비한 공개 처형이자 심판의 완성인 거죠.
이제는 누구도 숨지 못하고 누구도 침묵할 수 없는 시간. 나는 너희 모두를 불로 끝내겠다. 범인의 마지막 퍼즐은 그렇게 진실을 불 속에서 드러내고 죄를 불 속에서 태워버리겠다는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퍼즐이 방송국으로 전달된 건 공개 심판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은폐된 진실을 이제 모두가 목격하게 하겠다는 범인의 선언인 거죠. 이승주는 이날을 단순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실의 공동체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호가 남긴 그 두 단어, 신동아, 서진. 이건 지금까지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떡밥이죠.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과 예고편 그리고 팬들 사이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두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동아와 서진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자 남은 퍼즐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윤종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 같은 이 두 단어가 다음 퍼즐의 단서라면 이 이름들은 마지막 사건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름들이 실제로는 황희찬과 이승주의 본명이라는 해석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들의 과거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작가가 이름조차 끝까지 감추고 있다면 마지막 반전에 이 본명이 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아와 서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건과 연결된 이름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뇌피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퍼즐을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